자, 이번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 후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파라메터를 처음에 무언가의 값을 주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파라메터 값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전에 시작할 값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통 다른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인 값을 많이 줘요.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랜덤한 값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해 놓은 많은 고급 알고리즘이 있었다 그랬죠.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니셜 세타 값을 항상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fmin unc라는 unconstrained minimization 알고리즘을 쓰는 함수였잖아요. 코스트 함수를 계산하는 함수도 넣어줘야 되지만 우선 처음에 초기 값으로 initial 세타라는 값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에 적용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방법이 이니셜 세타라는 요 벡터에다가 개수만큼의 제로 값을 그냥 제로스 n, 1 이렇게 해서 모두 n개의 제로 값을 초기 값으로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제로를 줘도 초기 값으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not okay예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초기 값을 제로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3레이어예요. 지금 보다시피 왼쪽에 입력 레이어에서는 x1과 x2 두 개의 입력이 있고요. 히든 레이어에도 두 개의 노드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의 출력 노드로 구성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즉, 요 부분에서의 세타 행렬과 그리고 요 부분에서의 세타 행렬이겠죠. 보통 이걸 세타 1, 세타 2라는 행렬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노드점들과 노드점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와이어들의 할당할 가중치들이 요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일단은 초기 값을 0으로 한번 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값에다가 우리가 곱하고 어떤 그 웨이팅 값을 곱해서 그리고 전달돼서 액티베이션 값이 또 전달되고 다시 돌아와서 요 바이어스 노드에서 나가는 값이 이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로 전달될 때와 두 번째 노드로 전달될 때 똑같은 값이 전달돼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결국엔 x1도 결국엔 얘가 이쪽으로 전달될 때랑 이쪽으로 전달될 때도 똑같은 값으로 전달되고요. 왜냐하면 웨이팅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보면 얘들도 x2에서 이쪽으로 올 때와 이쪽으로 올 때 즉 동일한 값으로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forward propagation 된 다음에 살펴보면 이 A1이라는 노드 값과 A2라는 노드 값, 그 활성 값이죠. 그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A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값이 A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값과 똑같게 되고요. 얘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에서 얻는 델타 값이 있죠. 요 지점에서의 델타 값인데 그 델타 값조차도 똑같아져요. 델타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하고 델타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 값이 똑같아집니다. 즉
이 노드의 값이 똑같아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액티베이션 값과 이 그 에러 델타 값을 구한 건데 그레디언트 자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J of 세타를 세타 0, 1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나 J of 세타를 세타 0, 2를 가지고서 즉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 세타 얘가 0이니까 0, 1이고요. 그죠? 얘가 세타 2, 0이네요. 요거를 제가 거꾸로 썼는데 뭐 1, 0이라고 하고요. 2, 0이라고 이렇게 바꿨었을까요? 자, 이게 똑같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레디언트만 같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같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똑같아져요. 그 두 번째 반복에서도 첫 번째 그 세타 행렬의 그 10과 세타 첫 번째 행렬의 20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그렇게 그 재미없는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든 레이어의 값들이 다 똑같아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껏 다양한 종류의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서 값이 그냥 똑같아져 버리니까 똑같은 값을 가지고서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간에 별 의미 없는 값이 얻어지겠죠. 마지막 이 파이널 값에서요. 그죠?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랜덤한 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after each update parameter corresponding to input going to into each of two hidden unit are identical. 즉, 이 반복을 할 때마다 이 히든 유닛으로 전달되는 값이 항상 똑같은 값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두 개의 노드에 별로 재미없는 의미가 없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많더라도 상관없어요. 즉 A가 N개 그 히든 유닛의 노드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A1, A2 해서 A10까지 있을 때 이 값들이 다 모두 똑같은 값이 있는 겁니다. 결국엔 계산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세타 두 번째 세타 행렬을 이 A라는 행렬에다가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곱해주고 그것을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또 진행시킬 때 이 값들이 똑같으니까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값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는 symmetry brea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전달되는 현상이 초기 값을 0으로 줬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통 시메트리 현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대칭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대칭을 깨버린다 해서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랜덤한 값으로 초기 값을 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보통 어떤 랜덤한 값을 주냐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세타 IJL이라는 즉 I 곱하기 J 곱하기 L개에 해당되는 이 많은 값을 랜덤한 값을 주는데 그냥 아무런 랜덤한 값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플러스 엡실론까지의 그 사이에 들어오는 랜덤 값으로 보통 초기화를 많이 적용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세타 IJL이라는 이 파라메타 값은 초기 값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고요. 아무리 커도 그냥 엡실론보다는 좀 작은 그 안에 들어오는 값으로 우리가 할당하게 되겠죠. 뉴메리컬하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코딩, 옥타브 코드로 이 랜덤한 값을 주는 방법을 지금 코딩이 여기 아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타 1, 세타 2, 뭐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세타 1과 세타 2로만 되어 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3레이어의 경우에 첫 번째 세타 1이 10 by 11일 경우에 랜덤한 그 작은 값으로 채워넣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rand 10, 1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랜덤한 값을
10 by 11으로 채워주는데 이때 이 매트릭스에 채워지는 값은 어떻게 돼요? 이 rand라는 함수가 0과 1 사이에 무작위수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의 무작위 값으로 바꿔주는 건 아주 간단하죠.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는 init 엡실론이라고 부른 요 파라미터가 바로 엡실론인데 2로 곱해주고 그 값으로 빼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랜덤 값이지만 시작은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시작해서 그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요 구간에 놓여진 값으로 바꿔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타2도 즉 사이즈만 우리가 rand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주고요. 매트릭스 사이즈를 rand 1 by 11이니까 역시 2 곱하기 엡실론 해주고 빼기 엡실론 해주면 이 10 by 11 그리고 1 by 11이라는 요 크기를 갖는 벡터와 행렬에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플러스 엡실론 사이의 크기 안에 들어오는 랜덤 값이 그 안에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